일부 금융사가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필수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미등록 금융사들은 이제야 줄줄이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 신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가 뭔지도 한번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왜 미신고 영업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지 이것도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부가통신 사업자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입니다. 예. 이 부가통신 사업자, 이처럼 인터넷 통신망이나 전화망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부가통신 사업자인데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부가통신 사업자를 지정한 것을 보면은 업태를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5곳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 안정화 의무 대상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금 예로 든 5곳 외에도 그 부가통신 사업자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은 통신망을 빌려주는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통신망을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통신사업자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KT나 SKT, LG U+ 등 통신사가 해당이 되고요. 아까 예로 든 포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쇼핑몰도 통신 판매 외 부가통신 사업자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그러면 그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웬만한 기업들은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곳이 무려 15,000여 곳이나 됩니다. 예. 그 1990년부터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명단이 나오는데 정보통신 이름이 붙은 IT 서비스 업체부터 유통사와 항공사, 그리고 언론사까지 업종도 다양한데요. 그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그 통신망을 활용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실수 같은데, 그것도 금융사가 이런 부분에서 미신고 영업을 했다라는 논란이 나온다는 것도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겁니까? 최근 과기부사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카카오페이의 부가통신업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예. 평상시라면은 수많은 회사 중에 카카오페이를 꼭 집어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기부도 카카오페이의 미신고 사실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 발단이 돼서 카카오페이의 미신고 영업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예. 그 지난 국정감사 상황을 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는데요. 그 고객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신용 정보를 여러 제휴 금융사로 제공하고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대출을 실제 받는 곳 외에 대출을 받는 곳 외의 금융사에도 고객 신용 정보가 3개월이나 보관이 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 과기부사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 같은 국감 과정을 지켜보다가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문제 제기가 됐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부가통신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카카오페이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다른 시중 은행사,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지방은행이랄지 다른 금융사들의 현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예, 카카오페이는 물론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그 카카오페이가 2017년 4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본업인 전자금융업보다 비교적 쉬운
부가통신업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낸 입장문을 보면은 카카오페이는 핵심 라이선스인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모든 등록은 마쳤지만 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인 부가통신업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됐다며 지난 2일 등록을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카카오페이의 미신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금융사도 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줄줄이 늑장 신고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카드사까지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부가통신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늑장 신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프라인 금융업으로 시작한 곳 외에도 수년 전에 수년 전 출범한 인터넷은행조차 부가통신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법정 조건을 모두 따져보고 어렵게 인터넷은행 라이선스를 받았는데 막상 비교적 쉬운 부가통신업 신고는 챙기지 못한 것이죠. 이 부가통신업 신고 여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금융사 실수도 있지만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이제 전자금융업까지 도입된 마당에 그 부가통신업 신고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과잉 이중 규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중 규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금융감독당국 입장을 보면요. 인터넷은행을 앞서 예로 들었는데 인터넷은행 특례법, 그리고 인터넷은행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가통신업 신고가 면제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소관부처인 과기부 입장을 보면요. 우선은 부가통신업 신고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 그리고 부가통신업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새로 생기는 기업에 대해서 부가통신업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그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금융사들한테 어떤 조치,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근데 부가통신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은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부가통신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이제 신고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사가 미신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은 사실 다른 업종도 보면은 부가통신업 미신고 회사들이 줄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과기부 입장에서 보면은 전수조사는 힘든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유명하다,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특정 업체를 콕 집어서 조사를 벌이기에도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자진 신고하는 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렇다고 또 자진 신고한 회사들이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